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말씀 주시죠.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뜻을 좀 전달해 드리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달 말에 있었던 영수회담 모습부터 뉴스와이드가 전해드렸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오늘도 뭔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오늘 오후 2시 40분경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네요. 내용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한 겁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원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소식이 알려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건강 얘기 물으면서 안부를 전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응답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앞서서 영수회담 전후 그 전에 전화 통화 있었는데 자주 하겠다. 그리고 번호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는데 오늘 직접 전화가 또 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전화 통화를 했다. 앞서서는 언제든지 전화 걸어서 논의하겠다는데 오늘 국정 논의를 한 건 아니고요.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이겁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야당 입장에서 오늘 전화 통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안부 전화를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이제 검진도 받고 또 검진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간단한 시술도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게 피습을 과거에 당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 이제 검진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목 부위와 다른 곳에서 어떤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걸로. 그 얘기는 따로 준비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이거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주제 그렇습니다. 뉴스와이드 지금 시청자분께 예고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입원한다는 소식은요. 중간쯤에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한 평가 그거 상당히 집중해 긍정적입니다. 바로 급하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근데 앞으로도 지금 전화 자주.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불현듯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2번이나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직접 걸어서.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못한 한 명이 있어요. 아, 떠오르시죠,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예. HCC. 왜 전화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오찬을 하자고 했으니까 예. 결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서로 전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아, 하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전화할 것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나서 예.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약간 이렇게 곁가지 같은 질문이 들었는데 오늘 전화 통화 얘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에 대한 안부, 입원을 앞두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안부를 물었다. 이런 내용이 좀 방송 직전에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요. 뉴스와이드 첫 주제로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앞서서 영수회담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영수회담이 벌써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뒤늦게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 또는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전해드리면 비선 라인이 가동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요. 일단 화면 좀 볼까요? 어제 오늘 지금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 비선 라인이요. 정치권의 반응은 또 비선 라인인가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앞서서 총선 직후에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되는데 야권 인사 그리고 비서실장도 야권 인사 박영선, 양정철 각각 기용할 수 있다. 이런 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관심과 이슈가 됐었는데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은 모른다는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 아닌 이런 인사나 이런 뭐 이 공보를 담당하는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벌써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비공식 라인, 비선 라인이 움직여서 이런 걸 얘기하는가 하고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잦아들었죠. 근데 영수회담 관련해서 또 비선 논란이 나온 겁니다. 비선 라인이요. 자, 보면요. 지금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함성득 교수, 임혁백 교수입니다.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그리고 임혁백 교수는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신 분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득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주소를 요청했고 함성득 교수는 임혁백 교수에게 연락을 해서 조율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난달 19일에 이재명 대표, 함성득 교수, 임혁백 교수 3자가 만났다는 겁니다. 이 날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거든요. 굉장히 묘한 상황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쪽 측들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관위원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는 보도가 어저께 있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두 분이 하신 것은 그리고 제가 아마 맨 먼저 그 두 분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김규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지금 대통령실 근무도 해보셨으니까 이게 뭐 비선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비공식 라인이 사전에 가동이 됐고 영수회담 성사에 나름 역할을 한 거다. 네. 당사자 두 교수가 언론에 나와서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 상세하게 뭔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비공식이든 비선이든 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양측에서 신뢰받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예. 지금의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예. 과연 이분들이 뭐 대통령을 위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한다면 이걸 했을 때 누구한테 유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함성득 교수 입장에서는 이걸 했을 때 예. 대통령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당도 내용을 좋고. 공개.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니 저는 신빙성이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예. 이분들이 대통령이 신뢰를 받고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받고 뭔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권이 예를 들면 정권이 끝난 다음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영수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맞습니다.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 그렇다면 그 목적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좋은 게 있느냐? 예.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만큼 양보하고 협치를 했는데 저쪽이 안 받았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박영선, 양정철 이 두 분의 기용할 때 야당이 이게 야당 파괴 공작이자 이관계라고 했고요. 예.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그건 누가 봐도 다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전통 보수 또는 약간 강성 보수 중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대통령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게 왜 나왔을까 보면 저는 함석득 교수님이 예. 일정 부분 자가 발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러면은 특별한 그러니까
별다른 역할이나 이런 게 없는데 본인이 과장했다고 아니,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는 뭐냐면 예. 여러 가지 그 앞에 예를 들면 공식적인 만남 전에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주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예. 아주 민감한 얘기 그런 예,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 그때 상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야당에서 추천한 부분은 여당 패널에서 충분히 그건 논의가 됐었고 언론도 협치 하나의 일환으로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비서실장을 야당의 소위 말해서 친윤으로 하면 좀 협치의 국면에서 이거는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교수님이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사전에 역할 가능성은 뭐 여기 인터뷰에 설명한 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뭔가 과장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이신데 일단 대통령실도 부인을 했죠? 그런 거 없다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방금 전에 부인한 목소리 들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실 입장은 공식 라인을 거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특사, 물밑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목소리 나왔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아니 비서실장이 대통령실과 협의한 게 전부다. 다른 거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함성득, 임혁백 교수는 각각 어제 오늘 보도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야 인사들의 반응이거든요. 들어보시죠.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뭐 팩트 체크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뭐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임혁백 교수도 그렇고 함성득 교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게 이제 공식 라인, 비공식 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공식 라인은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선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보수 진영 내에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왜곡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빠르게 대통령실이 상황 정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네. 함성득 씨를 네. 실질적으로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면 네. 김종국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뭐 민주당도 이거 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게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사자라고 하는 두 교수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용들이 보면 특정 날짜까지 나오고 발언도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성준 지금 새 민주당 원내수석 대표 부대표는 개연성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 사실적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비선 라인이 가동된 건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좀 솔직하게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박영선, 양정철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공식 라인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했다고 다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거진 거거든요. 혼선이 많으니까. 예. 저는 적어도 이 두 교수를 통해서 영수회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전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뭔가 그런 거 없다고 보이는데 근데 그 부인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맹이의 문제가 지금 걸리는 거죠. 알맹이가 어떤 거냐. 총리 인선 관련해서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비서실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랑 예, 경쟁할 만한 사람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거 잘못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의 선거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게 되면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가 없다. 하지만 영수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양측이 소위 믿을 만한 학자인 두 사람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좀 봐요. 일단 이 두 분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다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 두 학자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어떤 얘기들이 왜 오갔는지 그리고 그걸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 아니라 또 어떤 일정의 비공식 라인들이 제안을 한 건지 이런 논쟁이 불거질 수 있고 만약에 갔는데 실제로 가동됐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래서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최인현 변호사, 이 비선 라인이 대통령실의 비선 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민주당의 비선 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지금 이 두 교수가 밝힌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지난 19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통화한 그 날이에요. 그날 같은 날 이재명, 함성득, 이명백 3자가 만나서 영수회담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아까 발언 들으셨는데 부인을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 정도가 돼야 이른바 윤석열 비밀 해제가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자체가 저는 개탄스럽다라고 이런 게 얘기하고 알려지는 있는데요. 자체가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까 지금 뭐 옆에서 그 김기웅 전 부대변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에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생각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되고 지금 공격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이게 아닙니까? 알려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유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선 라인을 사용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와 같이 한마디로 사실상 공동정부 형태로 해서 저자세로 가가지고 제발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굉장히 붕괴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지금 그 이명백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먼저 이거 언론한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괜찮느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함성득 교수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한다고 하면은 나도 이런 식의 어떤 선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법조인으로 촉으로 봤을 때에 이 처음에 이른바 영수회담에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두 분의 모종의 역할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신사협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는 서로 부인하는 것이 그건 정치도의상 맞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이 이명백 교수가 독단적으로 언론에 밝혔겠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락이 없이 과연 이것을 밝혔겠느냐. 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정말 정치 도의적 측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상황이 굉장히 묘한 게요. 영수회담은 열렸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뒤늦게 그 준비 과정, 어떤 조율 과정에서 특정 공식적인 인물들이 아니에요. 교수입니다. 교수 두 명이 무슨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그런 내용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전화통화를 하고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묘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앞서서는 이게 비공식 라인, 비선 라인 가동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사전 조율하는 비공식 라인이 가동되는 속에서 오갔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또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정리하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함성득, 이명백 이 두 인물이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어떤 발언과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입니다. 지금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요 중간에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메신저라고 할 거야. 아무튼 이분들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이 그러니까 야당과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총리 인사 안 하겠다. 그리고 중도 성향의 인사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립이 그러니까 장악력이 센 분 밑에서 허수아비 총리 이거 임명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 뭐 추천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의견을, 입장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제 생략된 게 향후의 어떤 대선 경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 이거 배제하겠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원희룡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책임져야 될 이 의혹 논란 관련 책임져야 될 인물이다. 사실상 그 인물은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낸 건데 그동안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났다 내가.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강성 지지층이 의식되고 참모들이 말려서 못 만났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내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다는 거예요. 우선 이와 관련된 어떤 과거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마주칠 수 있었는데 수행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인간 벽을 쳐가지고 아예 밀어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제가 무서운가 봐요. 제가 그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두 분이 그 만남을 그 하지 말라고 한 그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그 신임을 했다. 그런 좀 후회를 하신다는 또 그런 말도 전해 들었는데. 김경준 전 부대변인, 지금 세 가지 내용 소개 들었는데 뭐 총리 인선 얘기는 뭐 그동안 그 전에 영수회담 전에 있었으니까 야당이 추천한 총리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비서실장 얘기도 사실은 있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재명 대표 반응을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좀 들리잖아요 지금. 네. 이 부분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내 정부 때 한 게 아니다. 이거 좀 이런 말까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까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부분 비서실장 부분 보면서 좀 이 부분이 조금 대통령의 진위가 잘못 전달되거나 아니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발전의 성격이 크다고 보는 게요. 총선에서 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앞으로의 3년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석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국정 지지율을 30대 후반에서 40대 올리면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의 총선과 지금의 총선이 다른 거는 지금 중앙 정부고 지방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백기투항할 그럴 이유가 과연 뭐냐. 지금 이 대통령의 얘기를 그러니까 두 교수가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전달했고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봤는데 이게 그 모습 자체가 백기투항처럼 보인다 지금 그 말씀인 사실상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중도에 있는 분들, 보수 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야당에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영수회담 전에도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을 소위 말해서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쪽 사람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미리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대통령이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의 처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맞다고 손치면요. 저는 이건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과하제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신 장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그만 어떤 분노 그런 게 아니라 큰 걸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소위 말해서 제3자가 봤을 때 비굴한 모습까지 보인다고 한다면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맞다고 저는 좀 보기에는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을 그래도 누구보다 좀 아는 편인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만나지 마라. 한두 명이 참모와 강성 지지층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러이러해서 내가 만나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하죠. 그렇다면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참모가 반대해서 못 만났다. 이 부분도 저는 받아들이기. 약간 신빙성의 의문 제기를 하신 거네요. 강성필 부위원장. 강성필 부위원장께는 아까 뭐 3가지 정도 됐는데 정확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특히 불편해하는 인사를 배제한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답변이 원희룡 전 장관 얘기를 꺼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과 참모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났다 그동안. 요거 두 가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데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비서실장에서 배제하겠다가 이게 지면판하고 온라인판하고 좀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뭐 수정이 됐다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게 대선에서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쓰인 걸로 알고 뭐 있거든요. 경쟁자.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대선에서라는 말 표현 때문에 이것은 자칫 여권 지지자가 듣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돕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메시지다. 경쟁자라 그러면 또 대선 경쟁밖에 그럼요. 사실은 생각이 안 되는 건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경쟁자가 불편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여당의 지지자와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뭡니까 이거는? 참모 뒤에 숨은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강성 지지자들하고 실제로 연락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구구 유튜버를 많이 보신다라는 TMI가 진심인가? 이게 진실인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의힘과 여당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비난을 해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김기현 부대변인 말씀이 맞길 바래요.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그러지 않고 이게 와전된 거라면 고발해야 될 수준인 겁니다. 가만히 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아닐까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두고 야당에게 협치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과지역 같은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일축해버렸다.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이 잘못됐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일단 이런 두 인물이 언론을 통해서 어제 오늘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대통령실 입장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 공식 라인이 작동해서 영수회담 이루어진 거지 그런 거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서서 두 인물은 두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밝힌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지금 발칵한 겁니다. 이게 발칵 또는 뭐 불 붙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제목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입니다. 지금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랐는데 대표적인 거를 좀 정리했는데 보수 괴멸자 탈당하라. 탈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라.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냐.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 열성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당원 중에서. 굉장한 불만 표시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함성득 교수나 임혁백 교수 두 분의 인품과 살아온 이력 등을 살펴볼 때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의 정통 보수 당원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과연 국민의힘 당원이 맞느냐, 탈당 요구, 탈당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어장성사가 될 수 있고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수는 교수다워 이거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요. 만천하에 공개를 했다. 이거는 지식인으로서의 수준이 너무너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거고요. 아니 그 사람들의 주장만 가지고 뭐 탈당을 요구하고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예. 최인영 변호사, 뭐 이제 일부겠죠. 당원들 일부가 지금 탈당을 하라는 요구, 그다음에 뭐 민주당으로 가라, 뭐 이런 요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실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는 국민의힘 관련된 단톡방에 조금 과장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까 실제 지금? 한국일보 기사가 공유되면서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말 화남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어제 그런 그 보도가 되고 오늘도 일부에서 약간 추가적인 보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물론 상당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치 도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두 교수에 대한 어떤 비난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졌지 않습니다만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계속 지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지금 현재 이제 뭐 원내에 있는 당협 국민의힘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 그분들은 여론입니다. 약간의 의문 표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사항이냐 불만 표시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굉장히 강경하게 이게 사실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용산에서도 이건 잘 모른다라고 일부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식 라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서는 영수회담의 공식적인 관계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어땠었습니까? 실무자들이 1차 어떤 회담을 가진 다음에 2차 회담은 의전은 물론 2차 회담의 시기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그렇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아까 얘기했던 물 위에서의 어떤 접촉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의 어떤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당원분들은 이 현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 화를 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결국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는 걸 언론이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이냐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백 교수의 어떤 정치공학에 여당 대통령실이 말렸다라고 저는 보는 그런 프레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밝혀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밑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 5년 뒤 윤석열 대통령께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되는 것이지 오늘 아까 윤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뭐 탈당하라고 하는데 탈당하면은 제2야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은 한 몸이고 원팀 정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종국 행정관. 탈당 요구.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좀 격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반응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위기를 수습하는 방법이 소위 총리 지명권을 야당 당대표한테 주거나 아니면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당신과 경쟁하지 않을 사람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위기를 수습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패싱당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공식당원도 패싱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야 대통령이 소위 당원들과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총선 패배 이후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야당 당대표랑 거래를 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두 분이 거짓말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의 행보는 또 정반대 행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총선 며칠 후에 함성득 교수를 갖다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함성득 교수 말에 의하면 연락을 취해서 뭘 좀 부탁을 하겠다. 그럼 4월 12, 13, 14일일 텐데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은 옳다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대표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래 밀실에서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17일 날 총리 인선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소위 방송에나 언론에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사람의 함화평이 흘러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9일 날 통화를 해서 영수회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나온 내용과 대통령의 행보는 또 다르다. 전혀 정반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더 혼란스러운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뻔한 거죠. 대통령실에 들어갔는지 함 교수님이. 그다음에 두 분이 통화했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비선 라인이 가동했는지 안 가동했는지는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 천공이 왔는지 안 가는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엎을 수가 없어요. 내용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나온 내용 가지고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지 않게 되면
계속 이게 사실이라고 리마인드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도 당사자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먼저 뭔가를 더 자세히 밝힐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밝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시작은 누가 했는데? 시작은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건 사실이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시작한 사람이 밝히는 게 상식적인 거지 그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뭔가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모두 그런 일 없다라고 좀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논란처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